보통 볼더 하면 거의 뭐 옆에 있죠. 윌슨하고 이제 많이 매칭을 하니까 오늘은 좀 색다른 소리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 카이로를 매칭했더니 또 다른 즐거운 하이엔드 오디오 음의 세계. 스피커 위치 잡기 했을 때 볼더 있었는데 볼더를 설명을 한 번도 못했어요. 그래서 볼더 멋지게 생겼죠. 어떻게 보면 하이엔드 앰프의 가장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브랜드다 할 수 있죠. 1984년도 제프 넬슨이라는 사람이 설립을 해서 84년이니까 40년, 그죠? 그리고 이제 이 회사 홈페이지에 가보면 모든 엔지니어링 및 제조 작업을 내부에서 수행하는 북미의 마지막 하이엔드 오디오 제조사 이렇게 써놨어요. 약간 서글픈 느낌도 드는, 어쨌든 설계부터 가공까지 자체 생산 시설로 다 생산을 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게 2100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2150, 2110 이렇게 되죠. 원래 이제 2000 시리즈가 1998년에 처음 나왔고, 이제 2013년에 2000 시리즈가 이제 2100 시리즈로 업그레이드가 됐죠. 볼더 2100 시리즈 한마디로 그냥 저보고 정의를 해봐라 그러면 그냥 완벽주의자가 집착으로 만들어낸 완성품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냥 보기에도 되게 단단해 보이지만 사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메카니컬 기술 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진짜 엄청난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CNC 머신으로 항공기 등급 알루미늄은 뭐 다른 데도 많이 쓰는 거지만 이 설계 이 CNC 머신으로 깎는 정밀도가요 0.0005인치부터 0.001인치의 정밀도로 셰시 가공을 다 한답니다. 내부도 그렇고. 그래서 얘네들 원칙은 세 가지가 있는데 기계적 공명 제거, 그 다음에 효율적인 열 발산, 그 다음에 이제 미적 디자인. 지금 보면 방열판이 옆에 이렇게 있어요. 보면 그냥 좀 단단해 보이는, 예쁘게 보이려고 이렇게 구멍을 숭숭 뚫어놓은 그런 방열판으로 보이는데 저 방열판이 한 짝당 36kg짜리 알루미늄 빌렛을 가공을 해서 방열판을 만든 거고, 보통 히트싱크라고 그러죠. 일반적인 파워앰프도 다른 브랜드들. 그 히트싱크가 손톱으로 이렇게 탁 집으면 땡 소리 나잖아요. 출력 소자가 그 히트싱크에 직접 붙어 있단 말이에요. 히트싱크의 공명이 소리에 영향을 주더라. 그래서 얘네는 히트싱크를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포닉 왜곡 효과를 없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여기 구멍이 뚫려 있고 여기 내부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게 이제 대류 현상을 이용을 해서 효율적인 열 발산을 할 수 있게. 이것도 오늘 하루 종일 틀어놨거든요. 손대면 그냥 한 36, 7도? 그 정도 되겠죠? 미지근한 정도로. 그리고 이 산탄 덮개도 저 나사가 스테인리스 나사로 스프링으로 접지가 연결되게 해갖고 그 압력으로 진동 없이 완전히 눌리게. 그리고 이제 그 케이스 접지를 위해서, 왜냐면 알루미늄은 아노다이징을 하면 이게 비전도체가 되니까 저 나사도 스테인리스 스틸 나사를 쓰고, 그러니까 나사 하나까지 음질을 고려해서 테스트해보고 설계를 해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안에 보통 보면은 기판들이 있고 출력 소자들이 다 있잖아요. 그 기판하고 출력 소자에 나사를 일체 쓰지 않았대요. 왜냐면 그 나사 때문에 또 공진이 발생하고 음질 왜곡이 생기더라. 그래서 앰프 내부 PCB 회로보드는 맞춤형 가공 프레임에 슬라이드로 서랍식으로 하고, 그 사이는 샌드위치처럼 비전도성의 감쇄 재료로 진동이나 공명이 발생하지 않게 기판에서,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끼워놓고, 각 출력 소자는 맞춤형 CNC 가공으로 클램프 바를 통해 비공명성 히트싱크에 바로 연결이 되게, 고정이 되게. 보통 보면 이제 출력 소자 보면 바이폴러나 이런 것도 보면 다 이렇게 트랜지스터 나사로 쭉 박아놓잖아요. 그것마저도 공명을 일으키지 않게, 그러니까 거의 그냥 그 집착이라는 단어가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내부를 보면은요, 밑에 발도 그렇고. 그래서 이 2150 파워앰프, 제가 이거 이제 리뷰도 한번 찍었어요. 그래서 볼더 얘기는 제가 거기 리뷰에서 많은 얘기를 했고, 거기서 한 얘기는 오늘은 좀 대충 빼고요. 2150을 제가 직접 핸들링 해보고 깨달은 거는
30년 만에 깨달은 볼더의 진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대단한 앰프더라고요. 2150이. 스펙적으로도 일반적이지 않는 독특한 스펙들이 되게 많아요. 채널이 출력당 1000W입니다. 채널당 1000W면 대단한 거죠. 이거보다 그럼 출력 수치가 높은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다그스티노 리렌틸리스 에픽 1600이요. 걔가 1600 같으니까 걔보다는 낮고, 그리고 나선 얘가 제일 높다 할 수 있죠. 8옴에 1000W니까. 근데 놀라운 건 얘가 순 A 클래스랍니다. 제조사에서는. 퓨어 A 클래스 1000W래요. 그러면 1000W도 대단하지만 순 A 클래스 앰프 보시면 알겠지만 순 A 클래스로 1000W 되는 앰프가 얘 말고 누가 있어? 없어요. A 클래스로 제가 알기로 제일 높은 게 패스 XS 300인가? 걔가 파워앰프 4덩어리로 300W 나오거든요. A 클래스. 근데 얘가 1000W도 놀라운데 순 A 클래스로 1000W라는데, 순 A 클래스인데 방열판이 또 저렇게 돼 있대. 솔직히 말이 안 되거든요. 만약에 일반적인 그냥 전통적인 방식의 A 클래스로 1000W를 낸다 그러면 이만한 파워앰프가 못해도 채널당 4덩어리, 5덩어리는 있어야 될 것 같은. 또 재밌는 거는 8옴, 4옴, 2옴에서 1000W래요. 보통 보면 8옴에서 1000W면은 2000W, 4000W가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전부 다 스피커 부하에 관계없이 1000W를 낸답니다. 그러면서 대신에 얘네들은 피크 출력이란 말을 써요. 피크 출력으로 8옴에서 1000W, 4옴에서 2000W, 2옴에서 4000W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제가 볼더사에 메일을 보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볼더사에서 답변이 왔는데, 다른 회사들의 RMS 출력이 우리가 말하는 피크 출력이다. 그러면서 그 어떤 피크 출력에 대한 정의가,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그 다른 파워앰프의 그 RMS를 2배로 적어놓은 게 그럼 2옴에서 그 파워앰프가 몇 시간 동안 버티면서 그 2옴으로 대출력을 계속 낼 수 있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다. 그렇게 해서 얘네가 어쨌든 스피커 부하에 관련 없이 1000W, 그 바이어스 회로를 기가 막히게 설계를 해갖고 그 바이어스 회로를 굉장히 고전류로 가동을 하면서 그 전류량으로 스피커의 부하를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이렇게 파워앰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재미난 스펙이요. 파워앰프 출력 임피던스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낮으면 낮을수록 좋대잖아요. 임피던스가 낮으면 그만큼 스피커 구동한 능력이 올라가니까. 얘 출력 임피던스가 얼마인지 아세요? 출력 임피던스가 0이랍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약간 말도 안 되는 스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2150만의 음질적 장점을 얘기를 해라. 예? 사실 이거는 몇 번 얘기를 한 건데, 이렇게 출력 수치가 높은 파워앰프들의 공통적인 약간 아쉬운 점은 스피드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50W짜리하고 500W짜리 파워앰프 두 개를 비교해 보면 50W짜리가 스피드는 더 빠르거든요. 구동력은 500W가 좋아도. 근데 얘는 그런 설계를 하다 보니까 바이오스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출력 TR의 그 어떤 그거를 제어를 하니까 얘는 1000W라는 대출력인데 정말 스피드가 빨라요. 오늘 말로도 들려드렸고 싱싱싱도 들려드렸잖아요. 굉장히 스피드가 중요한 음악들이었잖아요. 근데 진짜 F1 포뮬러카처럼 거침없는 스피드를 내는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요 다음 곡에서 이 앰프가 갖고 있는 정숙함을 한번 들어보실 수 있어요. 되게 재밌는 건 얘가 또 SMB가 135dB래요. 언웨이티드에서.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파워앰프가 110dB, 120dB 사이 적어놓지 얘처럼 135dB 적어놓은 파워는 있긴 있어요. 근데 아주 극소수인데 SMB가 극도의 정숙함, 그리고 대출력 파워앰프라 믿기 힘든 스피드, 그리고 스펙상으로 나온 1000W니까 구동력은 뭐 어마어마하죠. 또 음악을 들어볼게요. 이번엔 진짜 좀 잔잔한 거예요.
you wrap the night around me. Take my heart. Love is blind. In a parked car on a crowded street, see your love made complete. Thread is ripping, the knot is slipping. Love is blind. Love is clockworks and cold steel. Fingers too numb to feel. Squeeze the handle, blow out the candle. 이 곡도 지금 어떤 부분이 굉장히 특별하냐면요. 첫 번째, 이 카산드라 윌슨 Love is Blindness라는 곡이잖아요. 이 가수의 이렇게 아주 고밀도의 어떤 목소리 두께감, 제가 계속 두께감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런 중역의 질감이 사실 잘 안 만들어져요, 오디오 시스템에서. 이 중역의 질감은 이 스피커의 능력입니다. 이 스피커 제작자가 이 중역의 어떤 음의 확산, 에너지 이런 걸 연구를 많이 해서 이따 뒤에 보면 뒤에 중역용 패시브 라디에이터가 달려있을 정도로 이 스피커의 중역의 두께감이 정말 좋은 거고, 지금 이 곡에서도 저역 쪽 초저역이 바닥으로 이렇게 툭툭 떨어지는데 정말 힘들이지 않고 원래 이런 거거든 하면서 태극권을 펼치듯이 이런 편안함, 이런 리듬감. 보통 볼더 하면 거의 뭐 옆에 있죠. 윌슨하고 이제 많이 매칭을 하니까 오늘은 좀 색다른 소리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 카이로를 매칭했더니 또 다른 즐거운 하이엔드 오디오 음의 세계. 그래서 아까 이제 세 곡을 들어봤는데 음의 스피드도 대단하고 스케일도 엄청나고, 지금 이런 보컬음에서 그런 촉감이요.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트랜지스터 앰프에서는 약간 힘들 것 같은 그 아주 실키하고 아주 리퀴드한 그런 촉감까지 만들어내는 앰프하고 스피커가 대단한 실력들을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파워앰프 개속감은 이 앰프가 처음부터 모노블록으로 설계를 했답니다. 보통 스테레오 파워앰프 있고 모노블록 있는 것 같은 경우 스테레오 파워 두 개를 그냥 안에 넣어서 모노 브릿지로 연결을 하죠. 근데 저희가 경험상 스테레오 파워를 모노 브릿지 하는 경우 소리가 좀 다소 억세지고, 그죠? 약간 너무 빡빡한 힘 들어간 느낌? 그런 파워앰프로는 방금 전에 카산드라 윌슨의 이 음악에서 저역이 그렇게 쉽게 그냥 툭툭 던져지듯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을 거거든요. 메인 파워 서플라이는 트랜스포머, 큰 게 트로이달 트랜스포머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 두 개가 각 페이지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담당하는 트랜스포머가 두 개가 들어갔답니다. 이것도 되게 독특한 그거예요. 그렇게 두 개로 나눠 놓은 이유가 이제 위상 간의 노이즈도 격리를 시키고 빠르고 효율적인 작동을 위해서 그렇게 놨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1000W짜리 파워앰프인데 굉장한 스피드가 나온다. 그래서 이 출력 쪽하고 전원부 쪽을 보면 이 앰프가 스피드를 위해서 어떤 것까지 했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트랜스포머도 저 상판을 뜯어서 저희가 사진도 나갔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자기적으로 차폐된 내부 니켈 도금된 강철 케이스 안에 밀봉을 시켜놨고, 트랜스포머는 거기서 플로팅이 되어 있는 상태로 장착이 되어 있고, 그 안에를 광물 및 유리수지 코팅 화합물로 고질량 캡슐화를 다 해놨대요. 그러니까 진동, 노이즈, 차폐 이런 쪽으로 거의 퍼펙트하게 이렇게 설계된 파워앰프가 없다 할 정도로, 안에 보면 양쪽으로 커피스터가 쭉 있거든요. 그래서 4700 마이크로페러 전해 필터 캐퍼시터를 썼는데 48개씩이나 쓴 이유가 저임피던스 전원을 이제 출력단에 공급해 주는 거하고, 다수의 분산된 캐퍼시터로 출력 전력이나 부하에 관계없이 고조파 노이즈도 안 생기고 다이내믹과 트랜지언트 응답이 빨라지게 그렇게 해갖고
보통 보면은 이제 커피수다 큰 것들 몇 개 쓰고 작은 것도 쓰고 막 섞어 쓰는데 얘는 그냥 같은 용량을 48개 써서 분산을 시켰고 채널당 80개의 바이폴라 출력 트랜지스터를 썼대요. 그러면 또 그것도 물량 투입도 어마어마하죠. 역시 그것도 그렇게 80개를 해놓은 게 빠른 스피드를 위해서 그렇게 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볼더는 개인 스테이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개인 스테이지는 그냥 프리 쪽으로 가서 할게요. 노래 한 곡 또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트는 음악이 그런 게 있어요. 시청회를 준비하면 정말 선곡하기 힘든 시스템이 있고 진짜 모든 음악을 다 틀어드리고 싶을 정도로 소리가 잘 나는 시스템이 있는데 얘는 당연히 후자겠죠. 그래서 스티브 레이 보건 이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스티브 레이 본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블루스 기타리스트죠. 진짜로 보통 이제 리뷰어들이 평할 때 에퍼트리스라는 말을 자주 쓰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거는 이렇게 약간 아담한 사이즈의 저희 메인홀 기준으로 보면 스피커인데 정말 자동차로 치면 초대형 리무진을 탄 것 같은, 그죠? 그런 약간 꿀렁꿀렁대는 아주 여유 있는 그런 사운드예요. 소리가 그냥 술술 그냥 실타리가 풀리듯. 자, 이제 프리앰프가 네 덩어리로 조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요 밑에 있는 게 전원부고요. 요 전면에 보이는 게 컨트롤부고, 옆면에서 보면 뒤쪽에 하나씩 따로 레프트 채널, 라이트 채널이 있어서 네 덩어리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또 네 덩어리로 나눈 이유도 아날로그 채널을 전원, 제어, 디스플레이 노이즈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서 좌우 오디오 섹션을 완전히 분리시킨 설계를 했답니다. 그래서 정기적 사용자 인터페이스적으로 전혀 연결되지 않게 그러면 여기서 곧 조절한 볼륨이 저 아날로그로 어떻게 넘어가? 광통신으로 넘어간답니다. 완전히 정기적으로 전환을 해서. 그래서 이 밑에 전원부에 보면은 4개의 개별적인 독립 전원 공급 장치가 있고, 근데 나오는 거는 3가닥이거든요, 전원은. 그래서 컨트롤부하고 레프트, 라이트 3개만 연결되고, 근데 4개가 들어가 있답니다. 하나가 스탠바이 및 전원을 켜기 위한 전원부가 따로 또 하나 있대요. 그래서 각 채널의 기능을 트리거하기 위해 광학 송신기 및 센서 시스템을 통해서 오디오 섹션을 제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숙함과 이런 사운드가 나오겠죠. 정말 볼더는 들어보면 진짜로 자기 색이 하나도 없는, 그죠? 얘는 완전 무색무취.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금 색깔을 입히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볼더 하면 이제 개인 스테이지가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프리앰프에는 12개의 993S 개인 스테이지가 들어갔다 해서 이 내부 사진 보면은요, 안에가 무슨 뉴욕시의 빌딩 보는 것처럼 개인 스테이지가 막 여러 개 박혀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가능한 최상의 왜곡 수치와 매우 낮은 노이즈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도 그렇고 파워도 그렇고 풀 밸런스 회로입니다. 당연히 풀 밸런스니까 이런 사운드가 나오겠죠. 풀 밸런스 회로가 왜 중요하냐? 풀 밸런스 회로로 구성을 하면은 네거티브 피드백을 많이 낮출 수가 있으니까 트랜지스터 써도 그죠? 대신에 풀 밸런스가 왜 어렵냐? 4개의 부품을 우리가 진공관 앰프 쓰시는 분들 매치드 페어 해갖고 관 2개 값 비슷한 거 갖다 쓰고 그러잖아요. 이 마이크 2개도 매치드 페어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안에 그러면 레프트 라이트 그죠? 밸런스 플러스 마이너스 4개의 회로를 다 안에 들어가는 수백 수천 개의 부품에 4개의 매치드 페어를 다 맞춰야 되니까 풀 밸런스 회로가 되게 어렵게. 제가 2008년도에 볼도 공장 갔을 때 저쪽에 한 분이 여성분이 부품 쫙 갖다 놓고 전부 측정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볼륨 단도 보면 이게 지금 0.5dB 단위로 0.1dB 단위로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밸런스드 아날로그 디스크리트 스텝 볼륨 컨트롤을 사용을 해서 볼륨 단으로 인해 어떤 음질 저하나 해상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게 그 히브리의 노예들의 합창 신청해 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 드냐면요. 합창 단원의 수가 안 보여. 보통 우리가 합창 단원의 수가 보인다 이런 그 리뷰 평가들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이 곡을 듣는데 이게 1965년 녹음이에요. 비엔나 스테이트 오페라 오케스트라인가? 베르디 나부코요. 와, 합창 단원의 그 울림이 진짜요. 이런 느낌을 받는 건 약간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공간에 이렇게 콕 불어오는 이거. TV는 누구나 HD, 4K, 8K를 보면 그 화질을 누구나 구분할 수 있는 눈은 그런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감각기관이면 귀는 사실은 딱 들었을 때 와, 이 소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 그게 가늠이 안 되는 게 귀인데 근데 저희가 이제 시청에 세팅을 해놓고 일단은 제가 들어봤을 때 약간 부족하다 싶으면 오신 분들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오늘 너무 감동받으신 것 같은데 그죠? 멋있으십니다. 이 정도 소리면 그렇게 어떤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보는 귀도 이 정도면 진짜 대단한 거죠. 괜찮으셨죠? 너무 좋았죠? 휴일날 또 저희 하이파이 클럽 시청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돌아가실 때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